여러분들 직장을 취직해서 전연차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만 어쨌든 전연차부터 중년차, 고년차가 되는 과정은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죠.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 내가 속해 있는 회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 리더하기 싫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리더로서의 역할도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리더가 되기 싫어요가 아니라 리더는 되셔야 되는 거죠. 리더는 내가 조직에서 리더가 되건 안 되건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내가 끌어가야 된다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리더십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경험하지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 집단, 회사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리더가 됐다고 해서 늘 누군가를 배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의 관계 성향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리더십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십, 특정 리더십이 많잖아요. 리더십의 유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리더십의 유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럼 어떤 장점은 키우고 어떤 단점은 어떻게 커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다룬 게 바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인데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리더의 이야기도 좀 다뤄보긴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런 리더는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계속 다녀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주제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배운 거 웬만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대우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연봉이 이거 너무 작아요.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퇴사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직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고민들과 또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시도해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시도하고 그 시도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었다면 그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직장에서 많죠.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요. 업무가 몰려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갈등 구조와 고민의 구조들을 넘어서 조금 더 내 그 진로에 대한 성장의 방향성에 맞춰서 회사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스테이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거고 또 내가 여기서 성장시킬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게 4장에 이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될까요? 라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내담자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것들을 심리학적 베이스로 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라는 것을 찾아내고 이런 식의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이런 변화를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풀었어요. 근데 제가 상담에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에 맞는, 이분의 환경에 맞는 어떤 결론들을 잘 찾아가지만 사실 책에서는 일반적인 부분을 다뤘지 아주 개별적으로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이야기 중에 답정너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사실 그 답정너라는 말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결론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상담은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과정까지 가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인지하고 확인했다면 이제 실천의 작업들이 진행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다루기도 했지만 이 실천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변화의 방식들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직장 생활이 그리고 내 진로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내가 결국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들을 찾아갈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 정말 제가 2월부터 9월까지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상담은 상담대로 하면서 조금씩 남는 시간들을 글에 많이 넣었어요. 책은 항상 써놓고 나면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언가를 쓰겠다. 그리고 제가 2023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임직원들, 직장인들의 마음 건강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저만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책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우리 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권유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이제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따끈따끈할 텐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계속해서 직장인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